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장중 마이너스 10%. 현실은 무엇이냐? 어제 이제 많이 빠져서 장중에 마이너스 찍힌 코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알림 문자가 좀 왔을 거예요. 자, 이런 기회 없습니다. 자, 과거를 알면 즐겁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장중에 8,800은 터치한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많이 눌리면 8,800, 그 다음에 적게 빠지면 뭐 한 9,100 정도 아니면 9,0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장중에 급락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부셔줬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발 제발 장 마감 전에 막 뭐 빠지니 뭐니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예, 내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가를 강조하잖아요. 종가를 좀 보고 이거 확인하고 갈구던지 까던지 하세요. 네, 아셔서 중간에 막 그냥 뭐 시장 좋지 않나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항상 이제 종가 패턴을 보지 않으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가 또 있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이 7월 15일 날 6.7% 급반등 주고 다음 날 밀렸어요. 올려준 만큼 밀렸단 말이에요. 한 5% 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중에는 쏟아졌는데 종가로 살아났잖아. 그럼 됐지. 그죠? 그래서 종가로 살아나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지금 양봉불을 좀 켜주고 있고 보합에 있는 애들도 많고 하락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종가 패턴으로 좀 확인을 하고 갈궈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회 없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하락을 받는다는 공간까지 왔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진다고 우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무너질 때 이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하락 제한 구간이에요. 시장 자체가 하락 제한. 자, 하락 제한 구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테더가 많이 못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 많이 못 가.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하락 제한을 당연히 받지.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기회는 뭐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 구간까지 내려와 줄 때, 어느 구간까지 만약에 빠져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예, 매집을 한번 할 수 있거나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에 공략을 다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신규로 하시거나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좀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어떤 돌파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보통 단타 진입을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대가 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새벽 12시였죠? 11시에서 12시였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제 올라왔었던 보합 자리가 종가가 9,030만 원 자리예요. 근데 9,030 자리를 어떻게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많이 빠지는 것 같다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 제로 뭐 이렇게 올랐는데 다 빠지지 않냐 이제 이런 걸로 갖다 따지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비티도 하루 만에 100% 넘게 올라갔잖아요. 하루 만에. 100% 했으면 뭐 조율을 좀 잡아봐야지. 그죠? 일종의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플라스트나 이오스나 보면은 제타도 마찬가지. 그죠? 줄줄 흘러내려가죠. 자, 줄줄 흘러내려가도 누굴 본다? 비트코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내 코인이 언제 에이브처럼 이렇게 갑자기 터질지 모르겠지. 에이브 무거운 앤데 시총 큰 앤데 이렇게 갑자기 터지잖아요. 램도 마찬가지. 램은 이제 시총이 좀 많이 박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지고 있고 하이파이 뭐 플로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리는 코인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와 선순위가 좀 나눠진 케이스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고, 자, 기존에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이제 가격대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핵심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부셨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 한 달 동안 빠졌잖아요. 빠지고 나서 다시 올려놨는데 어떻게 올려놨냐. 급등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거는 어디를 안 깨냐면 지금 여기가 안 깨졌다고 봐야 돼요. 장중에 빠진 거는 9천 아니 8,800까지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를 살려놨다? 어디를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은 선을 살려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봉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과거에 지지받았었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재돌파돼서 올라갔던 자리. 지금도 동일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전체 방향으로 봤을 때, 최고 많이 눌렸었던 지지 구간까지 지금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를 이번에 돌파시켜 놓고 다시 밑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앞전에 영상 중에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좀 올렸어요. 자,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 보면 막 여러 가지 찌라시 돌고 뭐 8천 가니 뭐 7천 몇백 가니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은데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려면 얘 테더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빵 터져줘야 돼. 이럴 가능성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오늘 장중에 1413원까지 갔거든요. 자, 그것만 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몸통으로 끝났다. 그럼 시장 깨졌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못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기존 자리에 대한 매물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자, 거래는 어느 정도 평소 대비보다 조금 증가는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물량이 있던 자리를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저걸 뚫으려면 저거와 맞먹는 거래가 나오거나 저거 이상의 거래가 터져주지 못하면 절대 못 넘어가요.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기 반등이 끝. 얘만 보면은 얘 단기 반등 끝이에요. 그럼 단기 반등 끝났으면 테더가 단기 반등 끝났으면 그럼 이제 비트하고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상승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팩트가 뭐냐면은 이번 반등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 반등 때 다릅니다. 이제 우리 이거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 기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개념 포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 기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길어졌었죠, 사실.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짧아지는 구간에서 잘 봐야 돼요. 항상 그 뭔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 있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22년도, 23년도 초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됐던 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이평선이 한 곳에 다 만나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죠. 여기가 이제 밀집 공간입니다. 밀집 공간. 근데 터지기 직전에 보면 어떤 형태를 띄우고 있었냐면 이렇게 웬만한 그 이평 라인들이 이렇게 밀집이 된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올라오면서 또 거기에 돌파가 됐고, 자, 그래서 이 공간,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패턴으로 여기가 밀집된 형태로 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캔들과 이평선과 그 모든 게 다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쐐기 형태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쐐기 형태로 얘기하는데 거의 끝자락에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끝자락은 뭐다? 변곡점. 변곡점인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지금 환산을 하게 되면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뭘 좀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물론 잘못되면 하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양방을 다 열어놓되 상승 쪽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이번에 뚫리면 어떻다는 거죠? 뚫리면 진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날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개월 전에 나타났었던 이런 상승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이 한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불장이지 않냐 지금 불장이라며 그거 왜 떨어져요? 불장 때 하락이 있어요. 이런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어요. 그게 정의심되면 과거 거 다 보고 오세요. 네, 다 있습니다. 아셨죠? 조정 때 그 불장이어도요.
불장은 뭐 그럼 계속 요것만 있어. 계속 요것만. 그러면 불장 때 들어오지 시장을 뭐하러, 그죠? 그럼 불장 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눌렸다도 가고 길게 눌려요. 눌릴 때는 또 가고 길게 또 빠집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상승만 있지 않았어요. 막바지에 그것도 상승이 랠리가 시작됐지. 불장이라며. 왜 빠져? 왜 빠져 이거는? 이때 불장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런 조정 왜 나와요? 이거 불장이라며. 왜 눌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거 불장인데 왜 눌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거 지금 며칠 안 빠져서 약해 보이죠? 하루에 10%짜리예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출렁거렸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딱 과정을 알고 과거의 형태를 좀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